서울여대 2007학년도 수시 5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1번에서는 도표를 출제를 했고 2번에서는 언어서술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 부분에서는 도표 분석 플러스에서 보다 자유로운 자기서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창의적 서술의 개념이 좀 더 많이 가미가 됐고, 오히려 문제 2번에서 이 문화 영역의 확대라는 독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답안 작성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2번의 난이도가 훨씬 높았고, 여기에는 그 배경지식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배경지식은 집적성이 있는 만큼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듣고 나면은 서술 방향이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도표를 참고해서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현황, 개선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과 요인이라는 이러한 분석적 접근 이후에 개선 방향이라는 자기 견해를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도표를 모두 다 언급하면서 도표의 메시지를 찾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 도표 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순인데 이것이 바로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순위가 20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전체 비교 국가 수에서 본다면 상당히 낮은 위치입니다. 특히 무엇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력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그러한 그 국가 브랜드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경제력만으로 브랜드를 높일 수 없다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순위라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을 자료 가에서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표 나에서는 한국 하면 최초로 연상되는 것들에서 1순위가 한국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하고 분단 국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사업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이지만 지속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서 이렇게 파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또 분단 국가라든가 혹은 한국전쟁 이런 부분에 역시 부정적 인식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영화, 한류 이런 것들도 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는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도 있고 문화적 요인도 있고 정치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으며 긍정과 부정의 요인들이 모두 함께 브랜드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요소를 축소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음식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성의 부분이 또한 브랜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또 한국의 경우는 대표 브랜드의 이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브랜드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요소가 긍정, 부정의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음식이라는 음식 문화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집중력이나 혹은 대표성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어디에서 도표 나에서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표 다는 현황인데 이러한 현황의 지역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의 그 아시아권에서는 호감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럽의 경우에는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아시아 국가 그리고 북미 등에서의 이러한 호감도 상승에 비해서 유럽 등에서는 오히려 호감도가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고, 이것은 따라서 우리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이런 개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김치, 불고기와 같은 이러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런 고유의 대표 브랜드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또한 각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우리의 브랜드를 또 개발함으로써
각 지역별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는 이런 개별화 전략 따라서 이쪽에서 대책 부분에서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런 종합적인 결합 중에서 특히 뭐다?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를 좀 더 육성하는 집중화 전략과 두 번째 개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서술의 가닥을 잡아주시면은 개념적인 서술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표에 분석해서 분석의 기초에서 자신이 개념을 잡고 자유롭게 서술해서 설득력을 높이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한 가지 간단한 예시만 덧붙이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지도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부분하고 보편성이라는 부분 이런 식의 다시 개념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소녀시대의 경우에는 한국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아시아 관계까지 전체 염두에 둔 그런 기획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광범위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김덕수의 사물놀이패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국의 신명, 고유한 우리 것이 전 인류의 보편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 해서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그러한 정체성의 확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의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한국화해서 함께 동참하는 방법으로 서울시향 같은 이 정명훈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향 같은 경우 클래식은 어떻게? 서구예술입니다. 하지만 완성도와 보편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역시 클래식의 역사를 가지면서 한국적 클래식이 어떻게 세계의 현대음악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보편화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세계의 보편적인 브랜드 속에서 한국이 거기서 또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전략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적 성장 이런 것들이 높은 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쪽 국가에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동시에 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럽의 경우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유럽의 경우 그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만의 그러한 또 고유성을 함께 제시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개선 방안의 서술 방향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개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이 가장 우선적인 평가 측정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가나를 읽고 문화 영역 확대의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 전파와 그리고 문화의 뿌리라는 원형성의 그 문제와 관련된 문화의 아주 기본적인 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듣게 된다면 서술 방향은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배경 지식을 듣고 난 뒤 간단하게 덧붙이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중문화에서 그 주체적 수용론과 비판론을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이 문화 전파에 대해서 어떠한 시야를 갖는지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고 이 포로된 청중론이 바로 비판론이고 문화 다양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주체적 수용론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체적 수용론자들은 그 미디어,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고 이 미디어는 사실은 거대 자본이 지배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외래 문화가 전파됐다고 해서 그것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의 전파가 새로운 문화의 다양성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 문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서로 섞이고 그리고 용해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니만큼 일시적으로 그것이 상업화의 도구의 힘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각국 문화가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비판론자들은 문화의 원형성을 중시합니다. 하나의 문화 속에는 그 문화의 바로 그 문화를 만든 그 민족의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혼과 뿌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혼과 뿌리라는 근본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표면적인 것만 전파가 되면서 철저히 문화 전파도 상업화와 그리고 이윤의 논리에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야가 바로 비판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퓨전 음식이 있다. 그 퓨전 음식에서 치즈 떡볶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새로운 이러한 장르가 만들어짐으로써 음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뿌리도 멋도 없는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잘 보면 결국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만들어진 기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문화의 원형성이란 개념을 이쪽 비판론은 되게 중시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자장면 하나에도 외래문화죠. 그 외래문화가 전파됐지만 이 자장면 속에는 우리의 바로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한 가족 그리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자장을 먹으러 가면 꼭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고 자식만 배가 고팠던 이런 서민의 식탁을 위로했던 이러한 거대한 정서와 관념의 덩어리가 자장면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화의 원형과 숨결을 볼 때 문화의 본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모조리 빼버리고 표면과 현상만 끊임없이 바로 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된다면 그것은 문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비판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혼재하고는 외래문화에 대한 평가도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리랑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한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겨져 있고, 힙합에도 바로 흑인들이 갖고 있는 소외계층의 이러한 한과 억눌림에 대한 이것을 풀어버리려는 한풀이의 성격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게 문화의 원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아리랑이 어느 미디어 자본에 의해서 미국에 수출됐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힙합이 한국에 와서 폭주종 놈들의 양아치 놀이가 돼버린 것들이 바로 문화의 원형을 상실하고 상업화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비판론자의 시각일 겁니다. 반대로 수용론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힙합이 그러한 부작용을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억눌린 청소년들이 또 자신을 분출할 수 있는 분출구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리랑 또한 삶의 애환을 느끼는 모든 다른 민족 사이에서 서서히 문화의 뿌리와 원형을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일시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주체적 수용론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사물놀이와 풍물놀이도 같은 시야의 해석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풍물놀이에서 기원을 해서 이것을 무대로 공연화시킨 겁니다. 이 풍물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수가 끝난 뒤 뭐를 다지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풍물놀이의 원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물놀이로 바뀌면서, 그렇죠? 어디로? 무대 위로 올라서면서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그저 타악기의 현란한 몸놀림으로 변한 것 아니냐. 이것이 어디 비판론자가 보는 사물놀이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론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나는 타악기 운율 속에서 누구도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 감이라는 새로운 느낌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전파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히 보면 발렌타인데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초콜릿 장사치들의 농간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바로 발렌타인의 밑에 깔려있는 남녀의 사랑과 솔직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이 로마 시대에 기원했었죠. 로마 시대 한 선교사의 죽음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희생정신과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은 사라진 채 초콜릿 장사치의 공연장이 됐다. 비판론자의 입장일 것이고, 주체적 수용론자는 그렇지 않다. 이 날이 있기에 유교적 질서 그리고 봉건적 질서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자리 잡는 것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죠. 일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습니까? 유대교에서 유대력에서 기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에서 기원했고, 이게 일요일날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 조선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일요일이라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그날 하루 쉬셨다 이런 말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원했습니까? 바로 유대력에서 기원해서 바로 기독교와 함께 전파가 된 그런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문화를 주류를 형성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일요일 문화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주체적 수용론자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봐라.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문화의 전파는 각국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보편적 문화 그리고 그 각국의 생활 문화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외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상업주의로 물들었다. 그로 인해 타락했다고 보지는 말지어다. 이렇게 수용론자들이 얘기를 한다면 비판론자는 이걸 경우의 수를 달리 두겠죠. 일요일의 전파가 현대 바로 미디어와 자본이 말하는 상업 논리로 전파된 문화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문화 전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화된 문화의 전파가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와 이윤의 논리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반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용론자, 비판론자가 외래 문화의 수용과 전파, 그렇죠? 21세기 지구촌 시대 어떠한 입장의 견해를 달리하는지 이러한 논점도 문화 전파에서 아주 흔히 출제되는 기출의 한 유형의 주제 파트가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문 가와나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대략적인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경과 비옥, 성애, 예술적 표현과 종교적 신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엉켜 있고 이것의 삶 그 자체가 곧 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시문 나는 그런데 그러한 문화 현상들이 현대에 와서 사회적 무대 앞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살피고 연구하고 기록하면서 현실과 유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화화한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은 어떻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화를 옳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문화를 너무 높이다가 아주 고상한 문화로 역으로 끌어내리는 역설이죠. 고상하게 끌어올렸지만 오히려 끌어내려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무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상품화 현상과 직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같은 흐름으로 제시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삶의 일부여야 하는데 그 문화가 개념화되면서 현장과 괴리, 틈이 벌어지게 되고 상업화되면서 결국 뿌리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론의 입장에 선 그런 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배경지식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비판론에 대해서 이러한 문화의 개념화 작업 그리고 전파 작업은 문화의 다양성을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제시문의 대립적 논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의 개념에 있어서도 양쪽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농촌 공동체의 풍물놀이를 모함으로써 사물놀이로 전환시키면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보편적 문화로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시문과는 반대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풍물놀이에 담겨 있던 그런 고유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한국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사물놀이 속에서는 완전히 실종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현실과는 유리된 문화 상품이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제시문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의 서술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견해 부분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짚어주신 뒤 무게중심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시 등을 첨가를 한다면 보다 완결성이 높은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